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나이 50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덧없냐고 말했던 보호자. 이에 대한 답은 정원의 말 속에 있었는데요.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매일매일을 살라는 것. 로사 언니가 청춘을 바쳤던 건 피아노 또는 키보드였던 것 같은데요. 곱게 늙기 위해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로사 언니의 청춘은 구그즈 밴드곡 여전히 아름다운지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곱게 늙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말했던 로사 언니. 하지만 곱게 늙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늙기를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내 인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준 회차였어요. 마지막 장면에 나온 심장 수술을 받은 백발 할아버지가 백발 할아버지한테 젊은이라고 말하던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할머니가 거동을 하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계실 때 있던 일인데요. 그때 옆에 계시던 98살 할머니가 88살인 저희 할머니께 젊은 년이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98살 할머니께 88살 할머니는 젊은이로 보이셨나봐요. 병에 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라는 메시지는 8회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당직 때문에 머리는 못 감아도 웜톤 메이크업은 하는 미나가 위경련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홍도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추추가 제일 웃긴 것 같다던 홍도는 역시 추추 편이었어요. 꼭 추추가 부탁한 거 마냥 교수들까지 전부 있는 산부인과 단체 톡방에 추추가 위경련으로 쓰러졌다는 단톡을 보내버리는 인터넷 센스로 사랑의 큐피트 역할을 제대로 한 홍도. 홍도 계좌번호 알면 저도 돈 좀 보내주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짓을 했죠? 홍도 덕분에 석형이는 추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즌 1에서 겨울이가 응급실 갔던 장면 기억하시죠? 당시 정원은 겨울이를 보러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석형이는 미나를 보러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날도 아니고 주말이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밴드를 취소하고 미나를 보러 온 건데요. 주말에 구구즈 밴드 모임 때문에 지하 연습실을 청소하고 있다가 메시지를 본 석형. 추추가 위경련으로 쓰러졌다는 메시지를 본 이후에도 다시 청소기를 돌리던 석형은 걱정되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나 봐요. 미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청소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핸드폰을 들고 집을 나가는 석형. 익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다며 곡을 바꾸던가 너가 알아서 수습하라고 말하는데요. 이번 주 밴드곡이었던 여전히 아름다운지는 키보드가 생명인 곡인데 키보드를 포기하고 추추에게 달려가는 석형이. 구구즈 밴드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석형이었잖아요. 물론 응급환자 때문에 밴드 연주를 하다가 병원으로 간 적은 있지만 석형이에게 밴드는 친구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밴드를 포기하고 미나에게 간 걸 보면 석형이에게 추추 위경련 병문안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죠. 5번 고백 중에 이제 한 번만 남았으니 1년 동안 거의 분기별로 4번 차인 미나는 석형이가 자기 병문안을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석형을 보고 아프니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해 버렸는데요. 석형이 진짜로 병문안을 온 걸 알고 좋아서 눈물이 터져버린 미나.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미나 우는데 석형이 미나 머리를 쓰담쓰담 해줘야지 왜 베개만 토닥토닥 하냐고요. 헛것이 보인다는 미나를 보면서 귀여워서 입꼬리 실룩거리는 거, 우는 미나를 보면서 귀여워서 입꼬리 실룩거리는 거 우리 다 봤다고요. 미나가 마지막 고백하기 전에 석형이가 먼저 우리 미나한테 고백하는 거 존버합니다. 치매를 의심했던 로사 언니는 수두증으로 비교적 가벼운 병을 진단받은 한편 송아 엄마가 파킨슨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딸이 엄마가 파킨슨 병인 것도 몰랐다는 거, 송아 입장이라면 진짜 미칠 지경일 것 같아요. 엄마가 전화로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걸, 엄마를 보러 자주 집으로 갈 걸, 엄마가 검진 받을 때 같이 있어줄 걸, 별별 후회가 다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송아를 본 익주는 말없는 위로를 전했는데요. 송아 엄마가 파킨슨 병이라는 말을 들은 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가봐야지 데려다 줄까?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평소에 진짜 말이 많은 익준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송아 상황에서 그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속초에서 일할 때 속초에 데려다 주는 건 안 해도 엄마의 병 진단 때문에 충격을 받은 상태인 송아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아도 거절하지 않고 그래주라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만약 이 장면에서 송아가 익준이의 품에 안겨서 울었다거나 그랬다면 오히려 이 장면의 감동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송아가 혼자서 조금 더 울 수 있도록 차를 가지러 가겠다며 자리를 비켜준 익준이는 다음날부터 송아의 보디가드를 자처했는데요. 송아방에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하고 송아에게 오는 손님들을 대신 맞아주고 해결해주는 익준이의 모습 너무 좋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윤복이 케이크랑 커피 사들고 송아에게 찾아온 거 너무 귀여웠어요. 선빈이랑 드래곤이 송아 걱정돼서 찾아온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돌판, 이거 이렇게 해소하다니 작가님 진짜 천재 맞죠? 익준이는 어떻게 이런 걸 줄 생각을 다 했을까요? 고깃집 돌판을 눈독 들인 송아, 안 파는지 물어보고 싶어하는 송아에게 이거 물어보면 진짜 최악이라고 말하던 익준이. 그런데 돌판 들고 온 익준이 장면을 보니 왜 그 고깃집에 가서 돌판 하나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익준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분명 가게에서 얻은 거 아니고 밤새 인터넷 뒤져서 최대한 똑같은 거로 산 거라고 하긴 하는데 말이죠. 특히 익준이가 사온 돌판에 있던 저 하얀 무늬들, 이거 고깃집 돌판에도 있었다고요. 돌판을 보면서 시즌2 엔딩이 딱 떠올랐는데요. 익준이랑 송아가 저 돌판 들고 캠핑 한 번 더 가고 그땐 텐트가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쳐져 있고 저녁에 하나의 텐트로 같이 들어가는 두 사람의 장면으로 끝이 나면 아주 흐뭇할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최애 커플이 윈터가든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커플이 된 이후에 전 좀 이 커플에 시들해지더라고요. 뭔가 두 커플의 매력이 사라진 기분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커플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 같아요. 비밀 연애를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겨울이는 그냥 안정환 교수님이랑 사귀는 것 같았거든요. 정원이가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겨울이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커플끼리 미안해요 미안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뭐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런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하겠죠. 겨울의 엄마는 넘어졌는데 이곳저곳 골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서울로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꼭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 골절을 당했고 어머니를 광주 아버지로부터 먼 서울로 모셔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즌 1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보호자에게 민감하게 굴었던 겨울의 장면과 겨울이 엄마와 통화하던 장면에서 아빠와 또 싸웠냐는 겨울의 대사를 보면 겨울이 엄마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더 드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걸 정원에게 말하는 게 쉽진 않겠죠. 겨울이 본인만 연관된 일이 아니고 부모님이 연관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정원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겨울은 정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의 휴가 기간 동안 정원의 엄마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원은 겨울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병원에 와서야 그 사실을 병원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내 남자친구의 일을 내 남자친구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된 겨울. 물론 겨울이를 위한 정원의 행동이었지만 전 그거 싫을 것 같아요. 익순이와 준환이도 그렇고 도대체 왜 커플들끼리 말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커플 반지를 정원이도 겨울이에게 전해주지 못했어요. 준환이가 익순이한테 결국 커플 반지를 전해주지 못했던 것처럼요.
왠지 평행 이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겨울 정원과 익순 준환이지만 제발 우리 결혼 정원은 그런 이별 상황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눠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